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죠? 네. 아이들 아침 다 먹었나요? 저는 어제 그 동네에 그 파리크라샹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식빵이죠. 글쎄요, 몇 쪽 들어갈까요? 8쪽 아니면 10쪽 정도 있는 식빵하고 요즘 그 크림치즈를 작은 용기에 담아서 팔아요. 네, 그래서 식빵 하나랑 크림치즈 사가지고 왔었어요. 네, 그래서 크림치즈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식빵은 그냥 상온에 넣었다가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하고 식빵에다가 크림치즈 발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예. 특히 제가 이번에 산 거는 약간 그 옥수수가 알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종류가 많잖아요, 크림치즈가.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거는 조금 그 보관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작은 용기는 그냥 딱 2인분이에요. 예, 2인분. 근데 저는 또 그거를 그 이제 식빵 두 쪽에다가 치즈를 이제 듬뿍 넣어서 바르는데 한 개를 다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반 개 정도 먹고, 그래서 반은 잘라서 비닐에 넣어놨고, 남편은 이제 한 개 뚝딱.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은 제가 어제 한 9,0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식빵 하나에다가 크림치즈 하나. 식빵도 반쪽짜리 식빵인 거죠. 네. 그런데 아주 부드럽고 일부러 그 토스트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주 부드러운 상태에서 치즈만 발라 먹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조금 더 상큼하게 먹고 싶으면 토스트기에다 살짝 구워서 치즈를 발라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을 그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아이들 깨어났을 때 뭐 마땅히 줄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날 그냥 빵집에서 식빵 하나 사다가, 집에 또 잼이 많아요. 안 먹는 잼들이. 네, 잼은 보통 사서 끝까지 다 먹기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한두 번 먹고 냉장고에 있다가 뭐 마르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잼은 반드시 작은 걸 사야 된다. 아주 뭐 식성이 좋은 집이나 아니면 더 많이 먹는 집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작은 걸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침이 왜 올라오죠? 방금 전에 먹었는데 그래서 네, 오늘 아침 그렇게 뚝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방을 끝나고 나면 남편하고 이제 도곡시장, 저는 여기 한티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아마 오늘 일요일인데 영업을 할 것이고, 이제 강원도 옥수수가 나왔을 거예요. 예, 그거 삶아서 파는 데도 있고, 수박을 잘라서 이제 그 용기에 담아주는 서비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데면 좀 제가 믿을만 한데, 낯선 곳에서는 위생 상태가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못 사고 있는데, 저는 만일에 우리 그, 청과 상해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고른 수박을 탁 썰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현대에서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에서도 그런 서비스에 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박은 껍질을 처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를 뭐 버리기도 너무 양이 많고 음식물 쓰레기 넣기도 뭐하고, 여하튼 그래서 사기가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잘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패드를 갖다가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예, 잠깐만요. 패드 좀 가져올게요. 네, 아무래도 있어야 제가 덧글을 볼 것 같아요. 네.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제가 해놓고 또 깜빡 잊어버렸네요. 네, 일요일 아침에는 거의 라방하는 일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5시에 기상을 했어요. 예, 5시에 기상하고 3일차에 의대 입시 강의를 다 만들었어요. 예.
정말 의대 설명회가 많아요. 그런데 자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의대 전형 분석 정도만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엄마 마음으로 만들잖아요. 학부모가 의대에 관련돼서 생각할 것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랬을 때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모르는 거를 궁금해하는 것을 자료를 넣습니다. 많이.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내가 엄마 입장에서 의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의대가 39개 대학이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전형별로 또 경쟁률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등급, 내신 등급이 얼마만큼 아이들이 붙었는지도 궁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죠. 그리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거꾸로 로드맵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구성해봤어요. 그리고 특히 또 제가 다른 학원 설명회 할 때는 그 전에 설명한 거는 좀 참고를 해요. 그래서 피해서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역시, 샤론 코치 설명회 자료가 정말 좋구나, 라고 또 자화자찬하고,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의대 강의를, 특강을 좀 해드릴 거예요. 언제 하냐면, 7월 18일 날 할 거고요. SCC 샤론 코치 클래스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SCC 샤론 코치 클래스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sharoncoach.com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7월 18일 날 샤론 코치 의대 입시의 모든 것 이런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수강생 무료 특강이거든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을 거예요. 네, 볼까요? 네, 제가 패드를 조금 늦게 열어가지고 앞에 댓글이 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짝 찾아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네요. 네. 볼까요? 세이나님은 아침으로 쌀 식빵 토스트와 치즈, 키위 복숭아, 좋은데요. 저도 비슷하게 먹었죠. 네. 민트맘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일요일 아침 코치님 뵈니까 좋습니다. 청소하며 들을게요. 네, 제 방송은 라디오처럼도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얼굴 안 보고도 들어도 괜찮죠. 다 멀티가 될 수 있죠. 네. 인사를 주신 분들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네. 저녁에 신카이 마코토 영화 음악 연주회 가려고 아이는 숙제하고 있어요. 오늘 음악 연주회 들으세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훈서원님, 코치님, 일요일 아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은 제가 라방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5시부터 8시까지, 자료를 만들고, 좀 쉬었다가 남편하고, 그다음에 빵 하나 먹고, 시간이 좀 있어서, 네, 마이옹리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 색상이 너무 예쁘세요. 네, 초록색. 초록색이고 반팔 니트인데요. 이 아이가 약간 좀 캐시미어 소재처럼 좀 따뜻해서 에어컨이 심할 때 입으면 참 좋은 옷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에어컨 잠깐, 틀었거든요. 네, 유명진님, 반가워요. 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패드를 갖다가. 네. 마이 오은니 님이
코치님 혹시 요즘 아이비 입시에 반영된다 해서요. 경기도 아이비 선정 초등 중등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시골 외곽이던데 그런 학교로 바로 이사해도 믿을만한지요? 엄청 고민 중입니다. 저는 아이비 자체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비 교육과정은 상당히 좋지만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만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그 대입에 아이비를 인정해 준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아이비를 수능처럼 입시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너무 빨리 가지는 말자. 교육은 얼리 어댑터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 동안에 검증되고 또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이게 입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받았다 해도 이게 입시에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이비를 하는 학교가 많지 않으면 사실은 또 입시에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사를 해서 거길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까요?가 스위트님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 말 했는지. yes, JUN님 어서 오십시오. 네. 훈서원님이 세상에 없는 강의가 샤론 코치 클래스에 다 있습니다. 국영수 교육부터 예체능 컨설팅, 엄마 성장까지 다들 꼭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은지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늦잠 잤어요. 푹 주무셨으면 됐죠, 뭐. 네. JU0913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부가 반짝반짝 하세요. 오늘 그냥 비비만 발랐더니 조금 번쩍거리나 봐요. 아니면 비비 전에 제가 영양크림을 좀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하튼 제가 파우더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지핑크님, 코치님 모자가 너무 예뻐요. 얘는 되게 오래된 모자인데요. 사실 뒤에 이렇게 리본이 있고, 이 리본이 원래 앞에 가는 건데, 제가 거꾸로 썼어요. 근데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모자입니다. 네. 네, 은주님, 네, 어서 오세요. 네. somewhere, 네, over, TRB님. 코치님, 국제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첨제로 바뀌어서 관심이 생겼어요. 영어로 수업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제중 좋죠. 그런데, 국제중은 이제 특목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로. 그래서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를 할 수 있어야지만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 또 약간 국제학교 스타일의 운영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영재학교도 가고 과학고도 가고 전국자사도 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은 외고 국제고로 가기도 하고요. 물론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일에 영어에 관심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또 글로벌한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평에 청신국제중이 있죠. 약간의 특성은 있는데 그래도 한국식 교육에 가장 적합한 학교는 대원국제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맨디님, 네. 저는 모자뿐 아니라 그린 니트 색상이 예뻐요. 이거 예쁘죠? 제가 지난달에 산 건데 얘랑 그 다음에 보라색을 하나 더 샀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니트를 살 때 여러분 주의할 점은요. 요 라인이 맞아야 돼요. 지금 이 어깨 라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너무 크면 어벙벙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길이가 길어도 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니트를 살 때는 가급적인 몸에 좀 맞고 그리고 길이가 좀 짧은 거. 물론 우리가 대부분 다 출산했기 때문에 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얇은 천은 또 살이 이렇게 울퉁불퉁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니트는 약간 톡톡한 게 더 예쁘다. 네. 네.
KT님 18일까지요 의대 입시 강의해 주신다 그래서요. 아 그래요? 아 네. 일정이 안 돼서 그래서 SCC 그 샤론 코치 클래스가 6월에 오픈을 했고 7월 3일 날 샤론 코치 엄마 성장 클래스를 정식으로 오픈했고요. 한 달에 3강의씩 신규 강의가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60개 강의, 그러니까 현재 61개 강의가 있습니다. 예, 그 강의를 이제 수강하는 수강생 전원에게만 예,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스위티님 SCC 들어가 보세요. 네. 호호님이 코치님 자꾸 딸아이를 혼낼 일이 많아서 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를 살려주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혼낼 일이 많아서가 중요하죠. 기를 죽인다, 기를 살려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왜 우리 아이를 혼을 낼까 본다면 일단 아이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아이는 그 연령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엄마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이가 나의 약점이 발현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한번 수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계속 반복되거나 이랬을 때도 되고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나쁘고 내가 힘이 들어서 양육 자체가 힘들어서 오버돼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내가 혼내는 일을 적어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왜 혼낼까? 그 혼내는 발생한 요인을 적어보고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 아이를 위하고 우리 아이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 한다면 아이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이 메시지로 이런 행동을 할 때 엄마가 이런 걱정이 되고 그리고 너가 이랬을까봐 엄마가 불안하고 너가 다칠까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조금씩 고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질문이 기를 죽인다 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아이를 혼낼까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SE봉보님, 네, 일요일 나방이라니 반갑습니다. 네, 키티님, 샤론 코치 클래스와 샤플은 다른 거죠? 샤론 코치 클래스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고, 샤플은, 유튜브 멤버십이에요. 좀 다르겠죠? 네, 네. 세이나님, 코치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곡시장 가실 때 조심조심. 비 와요? 대치동에. 차를 가져갈 건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못 가죠. 뭐 그냥. 근데 일요일은 다 슈퍼들이 문을 닫아서 모르겠네요. 아니면 월요일 날 먹죠. 저는 걸어갈 겸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 올 때 우산 쓰고 걷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따 보죠. 네. 아주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니까. 네. 네, 러브러브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조민주님, 반가워요. 네. 저번 모임에 알려주신 동양인 얼굴의 V라인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 니트 어깨라인 꿀립도. 네. 그러니까 V라인이 더 예쁜데 V가 매번 V를 살 수 없을 때 자기가 해보고 이게 너무 답답하면 좀 흉하고요. 사실 얘도 지금 약간 좁은 편이거든요. 저는 더 넓은 거를 좋아하는데 또 자칫 우리 다 엄마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또 많이 파여 있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네. SY맘님, 네, 어서오세요. 네, 좀 이제 이 시간에 깜짝이라고, 네. 네. 코치님, 비가 꽤 내리는데 오늘도 매출 계획 있으신가요? 어제는 사실은 새벽 5시에 청평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5시에 나가면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고속도로에 88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역시 여름에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청평 갔다가 그냥 문호리에 가서 그냥 동네에 있는 백반집 아침밥 됩니다. 이런 데 있죠. 네. 거기 갔다가 커피 한 잔도 못 먹고 다 카페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 시간에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침에 그냥 전 새벽부터 일하고 좀 쉬엄쉬엄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동네나 그냥 산보 할까 하는데 모르겠네요. 제60913님 영수학원을 다니는데요. 수학은 혼자 해봤다고 하네요. 고등인데 시험하기엔 걱정이라서요. 혼자 해보겠다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계속 학원이나 과외에서 인풋만 했더니 내가 소화할 어떤 발효라고 하죠. 어떤 뭐 대세김질, 발효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괜찮은데, 아니면 학원 다니기가 싫다, 아니면 공부가 약간 무기력증이다. 그런데 저는 시험을 볼 때는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원은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시험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하더라도 학원에서 정보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잠깐만요. 도곡동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창문을 꼭 닫으라고. 지역별로 좀 다른가 봐요. 도곡동은 괜찮은데요. 저 여기 돌릴 때 보니까 파스 붙인 거 보이네요. 3일 내내 장의자를 만들었더니 온몸이 지금 파스예요. MS원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지금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호호님, 정말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언제 혼내는지 잘 적어보고, 아이를 위한 일은 아이랑 잘 이야기 나누고 저 스스로도 점검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코칭 라방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그래도 라방에 들어오시는 분 한 명, 두 명에게라도 제가 도움을 드리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질문을 안 해도 다른 사람 질문이 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문오리 팥죽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문오리도 좋더라고요. 너무 일찍 가니까 문연대가 또 없어가지고. 켈리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아침부터 에어컨 제습 모드로 돌려놓고 집콕합니다. 에어컨이 습기 제습도 되죠. 근데 저는 기본으로 에어컨을 잘 안 틀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어요. 소음 때문에 살짝 좀 틀어놨는데 추워요. 전 지금 26도로 했는데도 좀 춥네요. 문오리에 대한 추억이 많네요. 밍님도. 주님, 맞아요. 코치님 혼자 복습도 하고 곱씹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정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RAN2023 Y6Y9님, 코치님 너무 초록이 잘 어울리세요. 이게 이제 Y6Y9 이게 6세 9세 이런 그냥 카페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자기 아이를 꼭 그 아이디에 붙이라고 하나 봐요. 꼭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장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주님이 얘기를 나눠보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초록색과 마 재질의 모자 너무 멋지세요. 이런 모자는 사실은 외국에 가져가긴 좀 힘들어요. 이거는 구겨지면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외국에 갈 때는 이렇게 탄력성이 좋은 모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국에서만 쓰는 거로. 작은 비인기 학교, 비인가죠? 비인가 학교, 국제 학교는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용이 거의 안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라는 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그 인력 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친구를 사귄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인가학교, 비인가학교의 차이는 규모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차후 학력 인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작다. 비인가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 그 학생이 너무 작아요. 특히 이제 비인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 남학생들이 거의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학교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그레이드별로 인원을 보셔야 돼요. 학생 수가 너무 감소되는 학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사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좀 엄마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거 정말 번듯하게 보여주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비용도, 작으면 작을수록 비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초등학교에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넣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인데, 뭐 종교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우리 애가 어쩔 수밖에 없다, 선택이 그렇게밖에 없다,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네. 세이나님, 맞아요. 저도 딸아이 주로 언제 부딪히게 되는지 적어보려고요.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고스리님이 요즘 체력이 달려서 링겔 맞고 계속 누워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더 바쁜 코치님도 일이 열일하시니 부끄러워지네요. 아니에요. 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컨디션이 나쁘면 쉬자. 왜냐하면 제 나이는 이제 내가 뭐 시간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몸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시차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청평 갔다 와서 한참 자다가 네, 일어나서 또 바짝 또 일하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키는 거는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뭐 어떨 땐 2시간 이상은 걷자. 저는 유일하게 운동하는 게 걷는 거기 때문에, 특히 식사하고 저녁 먹고 항상 걷거든요. 예, 바로 눕지 않아요. 예,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면 와서 또 계속 일을 하고, 피곤하면 자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마음 불편하지 말고요. 오히려 푹 쉬고 베스트 컨디션 만들어서 일하면 돼요. 브랜드 포유님이 오늘 예쁘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랭님, 네. 이번에 이제 엄마 성장 클래스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마케팅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강의인데, 마케팅 강의가, 마케팅 전문가들은 자기가 마케팅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마케팅을 가르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블로거도 블로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블로거로 돈을 번 사람이 강의하는 거랑 블로거로 강의로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프로 강사가 돼서 프로 강사의 경험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연구해서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투자 좋아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직접 투자해보고 돈을 번 사람의 강의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41살에 유학을 갔다가 와서 43살부터 지금 63세까지 이 일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사실은 1인 기업, 지금은 법인이지만, 어떻게 SNS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고, 또 어떻게 프로 강사가 되었고,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출판을 해야 됐고, 어떻게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제가 강의로 만든 거예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블로그를 배운다, 누구한테 인스타를 배운다 하면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의 취지, 그 다음에 인스타 메타의 취지, 아니면 알고리즘, 이런 거를 포커싱을 해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거보다 메이크 머니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전반부는 제가 27살에 결혼해서 지금 올해까지 이 거의 뭐 30년 넘는 세월이죠. 33년, 34년 되나요? 네. 그동안에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 창업가로서, 여성 사업가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진솔하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 관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강의를 들어야지 그 사람이 강의를 파는 사람 강의를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 쉬운 예를 들어서 맛집을 추천받았을 때 이게 광고성 맛집인지도 퀘션 마크. 이 사람이 입맛이 없어. 미각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거나 다 맛있대.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맛집은 맛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 그 지역도 잘 알고, 미각도 발달돼 있고, 예, 그런 사람 음식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것도 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그냥, 예, 일요일 아침 힐링 수다 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오늘 라방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곧 우리가 여름방학이 와요. 그러면 엄마들의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다행히, 글쎄요, 다행일까, 불행일까? 보통 한 달 정도인데, 예, 이 시간을 얼마나 콤팩트하게 잘 쓸 수 있느냐도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 의상 아주 평범하게 입었는데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네요. 색감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지난주에 포르투갈 다녀왔잖아요. 예, 유럽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의 외곽이 딱 인스타 감성이거든요. 예, 포르투갈도 그랬어요. 그 성에다가, 예, 아니면 궁에다가 하얀색 그 회벽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어떤 데는 노란색, 어떤 데는 빨간색. 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페인트냐 아니면 그런 색깔 돌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전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페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천연 염료래요. 천연 염료. 네, 그래서 이제 색칠을 했고 이게 또 벗겨지면서 또 고풍스러운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사실 이 색이 주는 강렬함이 있어요. 어디서나. 특히 이 영상, 카메라로 보는 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색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주 입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좋은 것 같네요. 네. 여름방학이 짧아서 부담은 없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학년이 어릴 때는 그렇게 느끼고요. 학년이 이제 높아지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공부할 양은 많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네. 아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아이 학년에 따라서 또 생각은 많이 바뀌죠. 예. 근데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여름방학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겨울보다는. 일단 여름방학이 길어야지 우리가 휴식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근데 물론 이거는 그 학기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3월 학기제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 대부분은 다 9월 학기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9월 개학을 앞두고 한 3개월 정도를 거의 이제 학기를 종료하는, 학년을 종료하는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기도 너무 짧고, 그렇다고 또 진득하게 예복습하기도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또 겨울은 또 상당히 긴데 겨울은 추워서 뭐 액티비티 많이 할 수도 없고 외부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름이 짧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방학 때 휴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태해져도 보고 그래야지 또 창의력도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9월 학기제로 바뀌고 여름 방학이 적어도 2달 이상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코치님은 초록이 잘 어울리나요? 퍼스널 컬러가 제가 그 천으로 하는 그런 거는 해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초록은 제 사주상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저한테는.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옷가게 갔다가 네 그냥 이렇게 대보고 예, 화사해 보이는 걸 사거든요. 예, 그래서 산 겁니다. 네. 여름방학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들 배앓이
배앓이, 그냥 찬물 먹고 찬 음식 많이 먹을 때 특히 위장이 약한 아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특히 위장이 약한 아이들은 너무 찬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름에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해주시고 또 지나치게 땀을 또 많이 흘리는 아이들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수분을 많이 보충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막 힘들고 덥고 지치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식사도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특히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거는 아이들 건강 관리예요. 건강 관리.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 에리카님이 맞아요. 사실 애들이 여름이 많이 크는데, 여름이 많이 크나요? 네. 딥그린이 잘못 입은 촌스러운데, 이게 아마 색상, 채도라고 하죠. 채도, 명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요 컬러를 어떻게 뽑냐에 따라 다른데, 좀 팁을 드린다면, 얘는요, 천연 소재예요. 예, 썸머울이거든요. 그래서 색상은요, 우리가 합성 섬유랑 천연 섬유가 있죠. 예, 천연 섬유가 색상이 예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염색을 할 때도 천연이 훨씬 색이 고급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크도 마찬가지고, 뭐, 캐시미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폴리가 들어있는 거는 색깔이 약간 좀 촌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소재를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코치님은 비 오는 날 장화를 신으시죠? 장화 저는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장화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장화 신었던 추억이 있죠.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다 장화 신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고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답답해요. 제가 발에 열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차 안에 항상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타잖아요. 슬리퍼가 있어요. 제 그 차에서 신는 슬리퍼. 그 지압 슬리퍼, 네,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차를 타잖아요. 그럼 거의 장거리를 가죠. 그러면 양말을 벗고, 네, 그 다음에 맨발로 슬리퍼를 신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 차들이 다 시트가 히팅되죠. 따뜻하게 되죠. 네, 그랬을 때 그 발은 차게 해놓고 또 배는 따뜻하게 해요. 배와 그 등은. 네. 그래서 이렇게 갑갑한 신발 싫어하고 양말을 싫어해요. 네, 장화는 없습니다. 네. 네. 장화도 패션이죠. 네, 저희 딸은 장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슬리퍼는 이렇게 남이 안 보일 때는 신지만, 대부분 저는 발가락이 드러나는 신발을 신진 않아요. 그거는 발이 안 예뻐요. 네, 발가락이. 약간 뼈가 튀어나오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예쁘지 않고, 그리고, 또 옛날 사람이라서 발가락이 막 드러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샌들도 거의 앞이 막힌 거, 그렇게 가급적, 네, 그렇게 신습니다. 네. 훈서원님, 장화 불편하죠. 저도 싫어하는데 출근을 걸어서 하다 보니 필수품입니다. 여기는 매해 태풍도 와서. 부산은 그런가요? 네. 장화도 예쁜 거 굉장히 많아요. 컬러풀한 것도 많고. 예, 근데 나는 좀 무겁다는 느낌. 요즘 장화가 가볍게 나오나요? 예, 잘 모르겠네. 근데 비옷은 있어요. 또, 예, 비옷은 그 레인이라고 브랜드예요. 비옷 브랜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외국에서 샀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비옷일 것 같아요. 비옷 브랜드가 네, 있어요. 네. 레인이라고 어느 나라 건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영국 브랜드인지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브랜드 이름이 레인이에요. 예. 이거 같은데? 레인 자켓? 모르겠네요. 이건가다? 네. 정확하지는 모르겠네요. 제 거가 있는데, 그거 되게 예뻐요. 예.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샀는데, 근데 뭐 잘 안 입어요. 예. 그리고 또 비 올 땐 거의 외출 안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게 되게 예쁜 게 있다. 생각합니다. 전 발이 적고 멀쩡한 신발 망가지는 게 싫어서 꼭 장화를 신어요. 오, 네.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면 필요한데 저는 또 비 올 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네. SUKJA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진짜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노래도 비에 관련된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가요가 굉장히 감수성 있는, 특히 그 시를 가사로 쓴 그런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한국 노래인데 한국어가 잘 들리지 않는 가요잖아요. 예. K-팝들이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노래는, 그 가사가 다 들리는, 그것도 다 시어로 들리는 그런 노래들이었거든요. 참 비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만일에 어두컴컴한 카페를 좋아했다면 지금은 창이 넓은 카페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그 화사하고, 예, 밝은 게 좋아요. 이번에 포르투갈 갔을 때 파두라고, 예, 포르투갈의 그 전통적인 음악, 예, 그 음악을, 예, 그 콘서트죠. 들었어요. 우리 그 팀들이 전세를 내서, 예, 그 포르투갈 기타와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 그리고 이제 가수 한 명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남자 가수, 여자 가수, 파디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파도의 기본 감성이 슬픔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 약간 판소리 같은 개념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앵콜송으로, 해피한 걸 원하느냐, 새드한 걸 원하느냐 했는데, 우리 다 해피한 걸 원한다고. 그랬더니 거의 그 올림픽 노래 같은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제 기본 정서가 굉장히 밝고 행복한 거구나. 그거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또 이유를 보자면 이제 나이가 들면 내 자신이 그렇게 밝고 화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 뭐 노래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사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생각이 바뀌더라. 이렇게 바뀌더라. 저도 한때는 굉장히 비 좋아하고 슬픈 노래 좋아하고 슬프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바뀌던데요. 많이. 네. 이번에도 포르투갈 가서 정말 많은 성당을 구경을 했고, 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또 제가 양초를 켜고, 네.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캐톨릭 그 성당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는 왜 진짜 초도 있지만 요즘은 약간 전자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넣으면 이렇게 약간 불빛이 이렇게 반짝거려지는 거. 네. 양초가 아니라, 그런 장난감 같은 초예요. 불만 켜지는 초. 물론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근데 또 동전도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50센트, 25센트가 하나, 촉값인데, 제가 코인이 없어서, 2유로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다다다닥 생기는 거예요. 8개가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역시 아날로그 감성이 좋구나. 양초 들어서 촛불 붙이고 호로로 꺼질까봐 올려놓고 이게 재밌지. 동전을 넣으니까 두두두두둑 불이 켜지는 거는 재미가 좀 없더라. 그래도 뭐 이해는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파티마 그 성당에서는 초가 진짜 이만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한 거, 더 큰 거, 뭐 1m 아니면 1m는 아니죠. 1m 되겠다. 1m 한 60cm 정도 뭐 이런 것들 예 팔아요. 그런데 그 초를 정말 꽂는 데가 있는데요. 거의 화재 수준으로 막 불꽃이 막 타올라요. 여러분 그 동남아나 홍콩 이런 데 갔을 때 왜 도교 사원 가보신 적 있죠? 도교 사원 가면 그 중국인들이 그거 뭐라 그러죠? 양초 말고 향.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굵은 향을 몇 개를 묶어서 거의 묶음으로 묶어서 불을 붙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거의 주술적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냄새 연기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파티마 성당에서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초들이 막 무슨 분노에 찬 것처럼 타는데 그리고 우리 남편 뒤였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딸 거, 아들 거, 그다음에 우리 회사랑 우리 샤플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초를 이렇게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초들이 막 불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뒤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무섭다. 근데 어떤 종교라는 거는 저는 한 개의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냥 부모는 내가 하는 거가 다가 아니고 특히 교육은 10개를 넣는다고 10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넣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맞아야 돼요. 자식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과정, 입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엄마들의 그 마음, 엄마들의 그 표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게 필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인님이 코치님 뜬금없지만 딸내미가 초5 초경을 시작했어요. 성숙하고 차분한 편이라 받아들이는 거나 처리든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키 성장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초경이 시작하면 키가 거의 안 큰다 하잖아요. 아니요. 저희 딸은 초경이 됐어도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까지 키가 컸어요. 네, 그거는 그냥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네, 물론 성장과 성숙 이런 거 비교할 때 그러지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는요, 저는 이제 우리 딸들이 초경했을 때 일단은 좀 아이를 앉혀놓고 학문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생리가 나오는지, 생리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예, 이거는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신체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는 이게 곧 임신을 뜻하는 거잖아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랬을 때 또 성교육도 필요하고, 또는요, 처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생리대를 어떻게 써라, 또 언제 갈아라, 그리고 버릴 때는 어떻게 싸서 버려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모여 살잖아요. 이 생리대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숨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또 드러내놓고, 특히 사용한 생리대를 돌돌돌 말아서 잘 싸서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공용 화장실 쓸 때도 가보면 어떤 사람은 생리대를 휴지를 한번 감아서 남들이 안 보이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피가 보이게 뚝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예. 그거는 정말 이 아이가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르쳐라. 그리고 성장하고 거의 관여가 없다. 예, 그것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좀 이제 요새 초5에도 많이 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초경하고 10cm 컸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크지 않아요. 그거는 뭐 약간 잘못된 거고, 그걸 약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만일에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엄마 화장품, 어른 화장품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숙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장품, 아이들이 쓰는 화장품은 아이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네, 여러분이 또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네요. 네. 근데 여성 호르몬이 참 중요한 게요. 저도 이제 폐경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지혈증이 왔거든요. 근데 또 뭐가 왔었냐면, 저한테는, 갱년기 폐경 이때 어떤 현상이 왔냐면, 저는 뭐 남들처럼 뭐 얼굴이 화끈거려요, 뭐 땀이 나요, 뭐 더워요, 홍조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뼈가 많이 아팠어요. 그거는 이제 골다공증까지는 안 가지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뼈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왔었고 어깨 통증도 왔었고 굉장히 뼈가 부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처음에 좀 고생을 하다가 저희 또 아는 의사 선생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았어요. 약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고지혈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생리가 끊어지고 만일에 갱년기가 오고 이랬을 때는 놀라지 말고 그냥 정형외과보다 저는 먼저 부인과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오히려 더 상담을 해보자. 그게 더 빠른데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끙끙끙 아팠다.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 정말 많이 그 생리통을 앓았어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냥 너무 아프다 그러면 조퇴를 해라. 그리고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딸을 키운 엄마들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막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 그 생리 주간하고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랬을 때 또 어떤 또 학교에서나 아니면 많은 엄마들은 생리 주기를 또 그 피임약으로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뭐 내가 만일에 수능날 생리가 뭐 시작이 됐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절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엄마들이 또 딸맘들이 알아야 될 많은 일들이죠. 네.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맘 책을 쓴 것처럼 딸맘 책을 쓴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일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생리 전에 수영 좀 많이 시키려고요. 근데 요즘 20대 30대들은 탐폰을 많이 써요. 예. 우리가 쓰는 그 패드형 생리대가 아니고요, 탐폰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뭐 운동하거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마이 오니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십견이 왔는지 정형외과 가보려고요. 정형외과도 가지만 부인과도 가보세요. 부인과. 와이 민지님 딸맘 책 꼭 내주세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게 되면 이제 그 아이랑 의논해서 이제 공저 형식으로 또 딸이 또 자기의 성공 스토리 그거를 또 같이 넣어주면 되게 풍성하잖아요. 그 아들맘 책도 제가 아들하고 공저로 낸 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거고요. 내년까지는 아마 내년 정도로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빨리빨리 못 내요. 어떤 분들은 뭐 책을 뭐 30권 냈어요, 뭐 20권 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 책 한 권 한 권은 정말 피땀으로 만드는 책이라서. 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작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와이 민지님도, 서메어님도, 밴드님도 딸맘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 달라고. 민주님도, 맞아요. 호호님도, 맞아요. 훈서님도, 따님과 공조, 그래야죠. 딸과 함께. 왜냐면 우리 딸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저보다 낫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나는 우리 딸이 부럽다. 키도 나보다 크고 얼굴도 훨씬 더 예쁘고 머리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능력도 굉장히 좋고 저는 좀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깊이도 훨씬 더 있고. 그래서 제가 딸하고 비교해서 제가 우수한 거는 정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리벽이 저는 좀 많고 걔보다는 좀 더 성실하고. 아무리 봐도 그 두 개밖에 없는데요. 정리 정돈을 잘한다. 아주 무지무지 성실하다. 이 두 가지고 나머지 98가지는 딸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그런 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숙자님이 기대됩니다. 명품 아들 만들기 책 선물하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고맙다고 칭찬받았어요. 예, 그 책도 참 책이 좋고, 특히 요즘에 백만 인재, IT 백만 인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여러 번의 기회를 또 갖고 노력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책이죠. 네. 근데 명품 아들 책에 딸을 위한 그런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안 사더라도 빌려서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서언니, 코치님의 유전자에 코치님의 교육으로 코치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봅니다. 따님이요. 네. 근데 딸은 사실 제가 뭘 특별히 해준 건 또 없어요. 예.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저희 집에 정말 일주일에 몇 건씩 책이 오거든요. 지금도. 네. 지금도 계속 알라딘에서 책이 옵니다. 네. 다 보고, 공연도 많이 보고, 네, 그림도 많이 보고, 저는 그 문화적인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얼마 전에 제가 윤경주 그 박사님하고 그 영어 관련 라방 했을 때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언어를 배우는 거는 그 언어를 쓰는 문화를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문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이프잖아요. 예. 그랬을 때 딸의 그런 많은 활동들, 취미들이 되게 좋아요. 네, 존경이라는 표현이 너무 감동입니다. 네, 어머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신 거죠. 코치님도 대단하세요. 네. 와, 아이에게 엄마에게 진심으로 진가를 인정받는 딸,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칭찬할 만해요. 네. 네. 모전 여전입니다. 네. 코치님께 이렇게나마 조금씩 배워갑니다. 네. 네, 피님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자식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울 점이 많아요. 보면. 네. 아들한테도 배우고 제가 딸한테도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뭐 엄마로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도 있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제 나이를 생각해 봐요. 나는 27살에 그렇게 했나? 나는 30에 그렇게 했나? 우리 남편은 34세에 그렇게 했나? 본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해요. 네. 저는 63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20대에 하잖아요. 아들은 30대에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훨씬 낫죠. 훌륭하다. 예.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더라. 네. 훈서님, 학장님의 강의와 에너지 정말 좋았습니다. 코치님께 소개해주는 분들은 다들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네. 윤경주 학과장님이, 네, 언어학 박사시고, 일단은 되게 밝고,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으시고, 하나라도 뭘 주시려고 하세요. 예. 되게 존경스럽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라방 끝나고도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네, 정말 그 영어와 문화, 그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강의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의논을 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한 선생님 또 계세요. 네, 그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아마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 정말 좋은 교수님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 선생님들 우리한테 좋은 강의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네. 네, 자식한테 배울 게 많죠. 자식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를 가진 부모님도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미래형 엄마와, 예, 미래형 인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걸 왜 하냐면, 저는 사실은 지금 교육특区에서 일어나는 의대 쏠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얼마 전에 이번에 뉴스에 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그 뉴스가 아주 좋았는데
그 여자 그 여교수님인데 스탠퍼드대 종신 교수인가요? 네. 네. 네, 종신 교수로 이번에 임용되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뉴스에 나왔던데, 네. 이분인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뇌과학으로, 네. 한인 여성, 네, 최초의, 네, 인생 자체가 파이어니어다. 네. 그래서 이진영 교수 실리콘밸리 창업했는데 이분을 제가 커리를 보니까 이분이 네 서울과학고예요. 예, 서울과학고 출신인데 그때도 이제 그 의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예, 자기는 싫다. 예, 그래서 과학고에 진학을 했어요. 지금 영재학교지만 그때는 그냥 과학고였습니다. 영재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또 전기과에 여자가 왜 오느냐 이랬대요. 근데 본인이 또 우겨서 갔고, 그리고 스탠퍼드로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전기공학에서 뇌과학으로 또 바꾼 거예요. 네, 뇌과학으로 바꿨는데 또 그때 많은 분들이 방해하고 하지 말아라. 커리어가 망가진다. 이랬는데 아니다. 난 하겠다. 이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2013년대 뇌질환 진단 치료 스타트업 엘비스를 창업을 했고 또 그때도 왜 교수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랬다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나는 인생의 파이어니어다. 나는 개척자다. 이런 얘기. 저는 이거 굉장히 예,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예 아들 네 우리 아들도 브루스도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이제 의대 입시 강의를 만들어 강의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국에서 왜 세계 제1의 강대국에서 스템을 그렇게 중시 여기느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2학기 때는 들까 해요. 취약전 클래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데 메인 테마를 스템으로 할까 합니다. 예,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미래형 인재로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거는 특히 그 취업 비자에서도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예, 그래서 예, 사이언스, 스템, S 사이언스, 네, T는 예, 테크놀로지죠. 네, 그 다음에 E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예, 그 다음에 예, M은 예, 매스매틱스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전공을 다 이걸 하려는 건 아니지만 융합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예, 그리고 IT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 예, 우리가 타이핑 하듯이 코딩은 다 누구나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더 간소화되겠죠. 예, 쉽게 나올 것이다. 분명히 지금 뭐 개발자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인들 쓸 수 있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거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아이디어 구상은 다 했는데요. 일단은 뭐 방학도 있고 그래서 신학기 때 가을 학기 때 한번 또 이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예. 이게 왜 원래는 제가 이제 그만하자 이제 해볼까 했는데 너무너무 알려줄 게 많고 특히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외국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입시와 외국 입시를 제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문과, 이과, 탑까지 다 가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녹여줘야지 너무 이 근시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만 성장하면 뭐하냐? 엄마도 성장해야지. 예, 아이들만 성공하면 뭐하냐? 엄마는 뭐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파리크라시안이 있었는데 할머니랑 며느리랑 아들하고 손자들이 나가는데 할머니가 나가면서 막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예, 인사를 하는데, 저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며느리가 외국인인 거예요. 며느리가.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영어로 얘기하시는데 뭐 한두 마디 하셨겠지만, 예, 제가 이랬어요. 야, 내가 나중에 영어를 못하면 만일에 우리 아들이 혹시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나는 며느리랑 말도 못하겠네. 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만일에 자식은 너무너무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우리 부모는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더 노화가 되면서 후퇴한다면 대화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래서 저는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녀들이 발전하고 성공하면 엄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녀의 양육, 교육, 입시 진로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일과 행복도 중요하다. 예. 제가 6꼭지를 여러분에게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용기도 못 내고 바로 그런 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한 개라도 계속 해야 돼요. 한 개라도. 이거 참 중요한 거다. 캐나다 여행할 때 가이드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손자 손녀도 말이 안 통한다고. 맞아요.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민 가서도 이미 1세대들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고 돈을 버느냐고. 예, 자기 자식들한테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손잡던 아이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이 지식이라든가 경험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삽니다. 예, 자녀들이 거의 우리가 60대가 되면 50대 후반부터 다 독립하거든요. 아이들이. 예, 여러분이 결혼을 늦게 해도 60대 다 독립합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적어도 20년, 30년은 또 우리가 거의 그 노동 인구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낙후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해피칼라님, 네. 네, 정윤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 엄마도 성장하고 우리 엄마도 어떤 사람으로 미래형 엄마로 탈바꿈해야 된다. 과거식으로 라떼는 말이야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이 다인 것처럼 자식한테 강요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러지 말자. 아이들이 활을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도 같이 날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네. 썸엠 코치님, 저는 요즘 메일이 참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요. 소중한 코치님, 오래오래 저희의 멘토가 되어주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식과 경험치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네, 네, 맞아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부모님들은 다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고 가시고기 뭐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가시고기 했다가는 우리 나중에 굶어 죽어요. 예. 그리고 자식한테 굉장히 부담입니다. 예. 가시고기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는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고 이런 부모가 돼야 돼요. 예전처럼 그런 희생만 100% 하는 부모는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부담이에요, 자식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가시고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행지에 가서 이제 거의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화보 같은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한 편 한 편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죠. 여행은 6박 9일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지만 와서 거의 며칠을 더 계속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성비가 좋은 여행인 거죠. 예. 그런데 실제 가봤더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여행 경험도 많고 패키지 여행 경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용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꾸 해보는 거, 시도, 용기죠.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원래 그냥 비 오는 날 주저리 힐링 수다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용기를 드리고 또 우리 함께 성장하자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네.
초반에 또 제가 여러분 Q&A에 답을 드렸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제 방 걸어 놓을 테니까 그냥 라디오 듣듯이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미래영 엄마, 미래영 인재에 대해서 또 라이브 강의를 할 테니까 월요일 날 유튜브 들어오시고요. 네. 그렇게 하자고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은선이 감사합니다. 네.